네, 새롭게 단장한 프레스룸의 첫 코너 N년 전 그날입니다. 이 N년 전 오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인 건데요.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12월 12일이었었죠. 감 잡으셨나요? 이호정 기자. 이 12월 12일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날짜만 들어도 모두가 떠올릴 사건입니다. 바로 네.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12.12 군사 쿠데타인데요. 이 42년 전 어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짚어보면요. 이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이 하나회 멤버였던 전두환, 노태우 중심의 이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입니다. 네. 이 당시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 군의 주요 인사를 강제로 연행해서 이 군권과 정치권을 장악을 했고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 당시 대통령의 재간은 없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이었죠. 네.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 난 후에 이런 압박에 의해서 사후 승인을 받아냈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 야당과 대학생들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군권을 이미 장악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내리는 등 무력으로 이를 진압합니다. 이듬해 1980년이죠.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역사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이 운동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렇게 강경 진압으로 정치권을 얻은 정치적 실세가 된 전두환은 이듬해 같은 해 9월에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다. 이런 수식어가 붙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12.12라는 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이 사건이긴 합니다. 12.12면 딱 떼서 볼 게 아니라 이 앞서 있었던 11.25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결국은 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사안일 텐데 우리 현대사에서 좀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아픈 이 기억이죠. 이호정 기자. 근데 최근에 이 12.12 사태의 주요 인물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 한 달 간격을 두고 이렇게 숨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사망을 한 건 지난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3일에 이 전두환 씨도 90세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이런 사망 소식과 함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 이 사망한 이후에 장례 절차를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전두환 씨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는데 또 공교롭게도 찾아보니까 오늘이 노 전 대통령의 49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두 사람이 이제 과거 사의를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면은 이 1996년에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드러나고 나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심판을 받던 1심 선고가 있던 날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는 사형을 선고받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징역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22년형을 아마 선고를 받았을 텐데 당시 이제 선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지금 나오는 저 모습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노 전 대통령까지 들어와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지난 2014년에는 이 전두환 씨가 이 누워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고 없이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게 자네 나 알아보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호정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굉장히 법정에서 손을 잡고 있었던 그 두 사람 한 달 간격으로 숨졌습니다만 윤영월 대표님이 사후 평가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문제를 두고 이 말이 많은데 어제는 보니까 이 50 피해자 단체에서 신군부 부정 축제금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42년 전에 12.12가 일어났잖아요. 군사 쿠데타. 그 얼마 후에 또 5.18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군합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유린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올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궤적은 조금 다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추징금을 완전히 다 내고 또 사과를 했어요. 물론 그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아들이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추징금 다 안 내고
또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이후에 그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뭐 간단히 사과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재임 중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남편을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리고 싶다. 그런데 또 비서관의 설명이 또 붙었어요. 남편이 재임 중에 네.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5.18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재임 중이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반쪽 사과밖에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징금도 뭐 나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피해 나갔는데 이것도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추징금 환수법을 소급해서 하자. 네. 그 당론으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세상을 떠날 때라도 좀 완전히 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좀 매듭을 좀 짓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좀 더 좀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안타깝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초청도 하고 해서 나는 용서받았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아직 용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 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뭐 N년 전 그날로 해서 이 12.12 사태를 다루긴 합니다만 이 50 피해자분들은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이 고통이실 겁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과거 잘못에 대한 사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N년 전 12월 12일 이 지금 12.12 사태를 좀 짚어봤는데 이수아 기자, 네. 12월 12일 날 이 일도 있었던데요. 네, 방금 전에는 79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잖아요. 이번에는 꽤 최근입니다. 1년 전 12월 12일로 돌아가 보는데 네. 이 조두순 씨 얘기입니다. 지난 2008년 초에 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네. 이 형을 다 살고 어제로부터 딱 1년 전에 출소를 하게 됐는데 출소가 임박하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출소 당일에도 난리통이 벌어졌는데 네. 어땠는지 당시 현장 보고 오실게요. 제 오른쪽에서 여러분, 신고된 장소에서 무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해봐야 말 안 들어. 모두들 잠깐만! 가라! 네, 정말 남부 교도소 앞에서부터 유튜브들이랑 시민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네. 호송차가 못 가게 막 들어눕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방금 영상으로 확인하셨지만은 이 호송차가 출발하니까는 그 위에 유튜브가 올라타서 이 차량을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 경찰이 자꾸 이 유튜버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타고 이 호송차를 따라오니까 연막탄을 쏘면서 이제 못 따라오게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싶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출소하면은 또 이제 좀 잠잠해질까 싶었는데 출소한 다음에도 내가 조두순을 봤다 뭐 이런 목격담이 이게 속속 들려왔습니다. 네,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이 조 씨의 주소가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근 안산 주민들이 모두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그래서인지 목격담도 꽤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출소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시장에서 조두신 씨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을 봐서 조 씨에게 조두순이 맞냐라고 묻자 대답 대신 흘겨보더라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당시 안산시가 직접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 씨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외출한 것 외에는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 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고요. 이후 지난 4월에도 한 대형마트에서 조 씨를 목격했던 글과 함께 이 노부부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경우였습니다. 이 쇼핑카트에 술로 추정되는 물건이 담겨 있어서 이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 참 비난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은퇴한 노부부였던 것으로 이 글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네.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그 해당 노부부는 얼마나 이 황당했을까.
했었을까요? 근데 보면 조두순이 그 외출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을 텐데 진짜로 외출한 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난 5월 출소 뒤에 처음으로 외출하는 장면이 한 번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 사진을 네. 보시면은 얼핏 보이는데 이 회색 머리에 길게 장발로 기른 거의 어깨까지 들이우는 긴 머리를 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들과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어떤 목적의 외출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네. 이 조 씨가 출소 뒤에 경찰이 조 씨가 사는 자택 인근에 24시간 운영하는 감시 초소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이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두순이 받는 복지 급여가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조두순 복지 급여를 주느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을 좀 보면요. 기초연금이 30만 원, 그리고 생계급여 62만 원, 거기다가 주거급여 26만 8천 원 등 해서 모두 117만 8천 원 정도를 매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청 자격 조건을 조 씨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 씨가 출소한 뒤에 직접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본인은 열심히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세금으로 조 씨의 지원금을 주는지는 몰랐다.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반응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청와대 청원은 매달 뭐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채워져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는 10만 명 정도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조두순이 출소한 다음에 조두순도 조두순이긴 하지만 그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그 거주지 지역 주민들이 아우 힘들다. 제발 우리 집 근처에 좀 오지 말아달라. 너무 시끄럽다라고 굉장히 또 민원도 많았었고요. 그랬었는데 1년이 지금 지난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이 경찰이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시 초소도 세우고 이렇게 네. 감시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라는 게 대부분 주민들 반응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 씨 주택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 뭐 어린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산 주민들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원래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동네 뒷산이나 거리에서 노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 풍경들은 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사를 가는 사람은 있어도 오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저희가 뭐 조두순 사례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윤형걸 대표님. 사실 이 조두순 사례로 이 통칭되는 건 뭐 성범죄자의 어떤 출소 관리 이 부분이 사실 조두순 사례로 하나로 콕 집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폭행범,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가. 요즘에도 왜 전자팔찌 끼고도 엄연히 범죄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워낙 언론에 유명세를 많이 타서 처음에 출소할 때만 해도 그 시한폭탄이 아니냐 뭐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큰 사고를 없는 걸로 봐서 지금 경찰이나 공권력에서 지금 감시를 좀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이 좀 안이하게 하지 말고 좀 엄격히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상정보가 조두순 같은 사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이 딱 5년이랍니다. 네. 5년 이후에는 공개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가구만 공개가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다 모든 이웃으로 공개해야 되는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도 약자와의 동행 첫 번째 공약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 해서 범죄 지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범죄와의 전쟁,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를 공약했는데 이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말만 좀 공약을 하지 말고 국민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신변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좀 더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대선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출소 관리 문제 그리고 피해자 지원 문제 다 같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 내년 3월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본인들이 걸었던 공약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N년 전 12월 12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김현 기자, 12일 말고 17일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습니다. 10년 네. 전 당시 보도에서는요. 12월 19일에 알려졌는데 공식 사망 날짜는 이제 17일입니다. 네. 제가 이 날짜를 좀 잘 기억하는 이유가요. 제가 당시에 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시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하니까 모든 뭐 휴가, 아유. 외박 뭐 다 통제가 돼서 제가 굉장히 그때 심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때 김정일 위원장 죽었다는 뉴스 봤을 때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면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뉴스였는데 우선은 당시 뭐 보도 영상들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찬 눈물바다. 북한 카메라에 담긴 북한의 모습입니다. 백화점에서 공장까지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은 장군님을 부르며 오열합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TV를 통해 전해지는 속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63포인트 내린 1776으로 마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12시부터 불과 5분 사이에는 낙폭을 무려 89포인트까지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정말로 세계적으로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네. 지금 보도국에 있는 저희 선배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당시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특히 이 당일에 북한 매체에서 오늘 낮 12시에 특별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 방송을 했다고 해요.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 기자 선배들도 그렇고 정보 당국자들도 오늘 혹시 김정일이 사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정말로 그 뉴스가 나와서 다들 뭐 10년 전 그날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 어느새 10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나흘 있으면 이 10주기가 되는 그런 날일 텐데 뭐 김정일 사망 10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또 10주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사실 이 집권 10주기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 특성상 김정일 사망 10주기가 사실 김정은 집권 10주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5년, 10년, 15년 이 소위 꺾어지는 해라고 해가지고요. 이 네. 해를 굉장히 기념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기 맞아서 최근 뭐 화보 같은 것도 발간을 했는데 네.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 이제 뭐 국방력 강화를 이제 주요 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저 백마를 타고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백마를 강조를 하는 게 이게 사실상 백두산 혈통이다. 이 혈통을 강조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는 17일이면 이제 조금 뒤, 10년 뒤면은 이제 곧 110주기가 되는데 이때도 아마 저 백마를 타고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8살의 나이로 집권을 딱 했을 때 네. 그때 또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평양 광장 한복판에서 그 운구차를 직접 호위하는 그 모습이 찍혀서 아마 기억이 납니다. 하실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겨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화면입니다. 그런데 네. 이때 저 운구차를 함께 옮겼던 7명이 네. 당시에는 이제 운구차 7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 7명에게 주목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 7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10년 사이에 김정은 체제 완전히 네.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는 17일에 아마 뭐 대단한 행사 아마 준비가 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백마탄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니까 이 찍은 지 좀 됐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김정은 위원장 요즘에 또 살이 많이 빠져갖고 저희가 몇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체중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뭐 일본, 중국 모든 정보기관들의 어떤 최대 관심사 중에 지금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키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170cm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네. 몸무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40kg 정도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는 모습은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죠. 네. 우리는 국정원에서도 이 때문에 이제 대역이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 대역설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네. 우리 국정원은 일단은 대역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고 대신 국정원에 분석을 했어도 한 20kg 정도는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거든요. 이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 사실 굉장히 담배와 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소식들이 북한의 이제 고위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백두산 올랐을 때 앵커들 뭐 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리죠. 같이 올라갈 때 이 굉장히 숨이 참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대통령께서는 하나도 숨 안 차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굉장히 뭐 웃음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리고 네. 리설주 여사도 옆에서 부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건강 상태가 많이 지적이 되곤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자신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많이 뺀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김여정 부부장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김여정 부부장 지금 지난 10월 이후로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모습을 굉장히 자주 드러내다가 지금은 아예 잠행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네. 김여정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아시다시피 뭐 지금 대남 그다음에 홍보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 소식을 통해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쿠데타설, 뭐 암살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에게 굉장히 큰 어떤 권력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네. 김여정 위원장이 이제 홍보 대남 업무보다는 굉장히 북한 내부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주기 굉장히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네. 김여정 부부장도 이번 10주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지 않을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10주기 때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N년 전 요맘때 일어난 일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 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셨나 모르겠습니다.